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k분의 4승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갖다가 fn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f6은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넣어봅시다. 6의 k분의 지금 4가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6은 일단 어떤 수의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수에 변동을 주는 상황이었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얘가 4의 약수여야 되니까 4의 약수인 개수인 1, 2, 4가 여기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fn의 값이 8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약수의 개수가 8인 수가 와야 되는데, 약수의 개수가 8인 수 중에서 최소값 쓸 거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12 같은 거부터 시작해보면 1, 2, 3, 4에 6하고 12 6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위를 조금 더 올려서 한 18 정도로 가보면 1, 2, 그 다음에 3, 6, 그 다음에 9, 18 이것도 6개밖에 안 되고, 그러면 또 한 20, 24까지 한번 해볼까요? 24를 해보면 1, 24, 22, 그 다음에 38 있고요. 그 다음에 4, 6이 있네요. 4개, 4개 해서 8개가 이때 처음으로 면적을 하니까 24가 정답으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로그 절대값의 ax가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이렇게 y는 k가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는 OC, CA, AB, OC하고 CA하고 AB랑 다 같으니까 여기가 k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k고 여기도 k네요. 좌표 특정해주면 여기가 k고 여기가 2k네요. 로그 함수가 두 개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하나는 그냥 나와도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a의 k하고 로그 a의 2k하고 같다라고 했을 때 k분의 1하고 2k가 같다고 나와요. 양변을 k 곱해주면 2k제곱 마이너스 1이 0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2로 묶었을 때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니까 k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지금 양수 부분에 있으니까 루트 2분의 1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요거와 만나는 주점 사이의 거리는 요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k였으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a 값을 구해야지 2루트 2하고 만나는 데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죠? 이렇게 양변에 a, cu 주면 2k가 a의 k승 나오는데 k가 아까 2분의 루트 2, 그러면 a의 k승이 2분의 루트 1에 2를 곱하니까 루트 2라고 나오는데, 이때 k값도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줄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간격이니까 정확한 x 좌표를 몰라도 된단 말이죠. 2루트 2라고 정해놓고 여기서의 x 좌표들을 각각 정의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a의 x가 2루트 2가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2루트 2가 되는 경우, 요때 x는 a의 2루트 2승이고 요때는 x가 a의 2루트 2승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양변을 갖다가 4승을 해주면 되겠다. 4중에서 4 나오고 4중에서 4분의 1 나오겠죠. 4분의 15 나오고 이거에 20 곱하라고 했으니까 5 해가지고 75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수 a, b에 대해서 이거 y는 a와 서로 만나는 직선 넓이가 5이고, 우선은 주기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파이를 갖다가 지금 b 파이로 나눈 거니까 b분의 2가 주기인 걸 알 수 있다. 여기의 길이가 b분의 2인 걸 알 수 있다. 다음에 넓이가 5고 이제 여기의 길이는 a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곱이
4분의 5일 때 우선 A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쓸 수가 있는 게 2분의 A 곱하기 B분의 2. 그러니까 B분의 A가 지금 5라고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A가 5B라고 하나 나오죠. 그다음에 기울기 곱이 지금 4분의 5라고 했으니까 여기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좌표 알기 위해서는 얘가 A가 나오는, 그러니까 A sin B 파이 X가 A가 나오는, 그러니까 얘가 1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B파이를 포함해서 B파이 X가 지금 몇이 나와요? 사인 기준으로 1 나오면 2분의 파이 나와야 돼요. 그죠?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저기서 2파이 더하면 되니까 2분의 5파이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이니까 딱 얘네 두 개에 대응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X가 2B분의 1, 2B분의 5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얘는 2B분의 1, A를 지나고 있던 거고 얘는 2B분의 5, A를 지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2B분의 1, 1분의 A 그러니까 2AB 얘는 2B분의 5, 1분의 A 5분의 2AB 얘네 둘을 곱했을 때가 4분의 5가 나와야 된다. 5분의 4A제곱 B제곱 얘가 4분의 5가 나와야 되고 양변에다가 4분의 5를 곱했을 때는 A제곱 B제곱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16분의 25가 나와야 됩니다. 둘 다 기울기 양수니까 AB가 4분의 5가 나오면 되겠다. 5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5B의 제곱이 4분의 5가 나오니까 B로 지금 4분의 1, B 제곱으로 4분의 1 나오면 B가 2분의 1이라는 소리겠죠. 그때 A 값은 B가 2분의 1이니까 아무래도 2 곱해서 2분의 5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3으로 나오겠다. 첫째 항이 1, 공차가 3인등 차수열이래요. 얘를 만족하는 거 고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공차가 일단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큰 수거든요. 첫째 항도 1이고 하니까. 일반항으로 일단 표현을 좀 해줄게요. 일반항 표현하면은 3n에다가 마이너스 2잖아요. a의 n이 a의 n 플러스 1은 3의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3n 플러스 1이네요. 얘는 x 마이너스 3n 플러스 2인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인 거고 요거 하나의 직선으로 봤을 때 하나는 3n 마이너스 2만큼 간 거고 하나는 3n 플러스 1만큼 간 거고 그런 거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3n 마이너스 2고 얘가 3n 플러스 1이라고 치면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고 있다. 이 두 개의 그래프 중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더 큰 부분을 지금 고르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 되겠죠. 여기 부분 더 큰 부분. 여기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고 그죠? 만족시키려 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상부터는 다 커요. 이거 만족시키려 최소값은 여기 딱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래프, 이거는 마이너스 곱해진 그래프. 따라서 x 마이너스 3n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n 플러스 1의 그래프의 연립을 구하면 되는 것 같아요. 2x가 지금 6n 하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가 3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거를 bn이라고 한대요. 그거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고 55에다가 지금 3 곱하니까 3, 5, 15에 5, 3, 15, 165. 165에다가 지금 5 빼주면 되는 거니까 160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AB가 6이고 AC가 2예요. 6이고 2고 A가 3분의 파이고 ABC. 우선 코사인 법칙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60도니까 2분의 1, 2 곱하기 2 곱하기 6분의 4 더하기 36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면 2분의 1 얘가 2, 4, 4, 6에 24분의 40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돼. 얘가 12가 돼야 되니까 28 4루트 2루트 7? 2루트 7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루트 7. 그 다음에
하나를 R1, 하나를 R2라고 할 때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분의 1분의 2 루트 7 이거 한번 해주고 루트 3분의 4 루트 7 얘가 2R이라는 거니까 R은 루트 3분의 2 루트 7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 보면은 얘가 R1이고 얘가 R1이고 얘가 R2고 얘가 R2네요. 그럼 R1하고 R2하고 더하면은 요거 그러니까 3이네요. 3.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이었을 때 이러면은 반지름으로 이등변 삼각형 여기 60도 그럼 여기도 60도 여기 정삼각형 얘도 길이가 2 여기도 2 얘가 2면은 얘가 1 요거 제곱하면 4고 얘 제곱하면 1이고 요거 제곱하면은 3분의 지금 28 근데 3을 곱하래요 28에다가 5 더하니까 33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제곱차항 계수가 1이 2차 함수래요 요거 구하라고 하는데 우선은 x분의 1부터 대입해 봅시다 요거 무한대로 보내면은 b만 남잖아요 다 0 되니까 그러면은 b가 3이라는 소리네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봅시다 얘를 지금 뭐 절대값을 씌우고 저거라고 그러면 좌우극 칸을 다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몰아볼까요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0,3을 지나고 그죠 근데 요 그래프에서 또 봐야 되는 거니까 우선은 요거 꼴부터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x제곱분의 1 플러스 x분의 a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x니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밑에 거는 그러면 요거끼리 없어지겠죠 그럼 x분의 2a가 나올 거고 절대값으로 봐야 되는 건 얘 그래프니까 우극한 자극하면서 왔을 때 그럼 자극하면서 왔을 때는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x분의 2a 나올 거고 이거 x 리미트에서 우극한으로 왔을 때는 x분의 2a 나올 거고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거죠 그러면은 x분의 2a가 지금 0이라는 뜻이고 아니지 이거 했을 때는 요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약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랑 2a랑 같다는 뜻이고 a가 0이라고 나오네 x제곱 플러스 3이 원래 있던 함수였고 f의 2의 값을 구하면 7이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함수를 그려봅시다 요 범위에서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 지금 달라지고 있고 그 사이 값에서는 마이너스 1로 나오고 그죠?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뻗어 나가고 gx 같은 경우도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이 값에서가 아니라 이번은 가운데가 사이 값이네요 보니까 지금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맞았어요 이게 맞고 요거였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1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죠? 이것도 잘못 그렸네 이거네요 이거고 요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x를 1로 그렸을 때 fx, gx. 그러면 f1로 그렸을 때 우극한 먼저 볼까요? 우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 1, 그러면 마이너스 1. 자극한 1, 자극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함수값 마이너스 1, 함수값 1, 마이너스 1. 맞네요, 이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래요. 그러면은 여기 1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올 거니까 불연속 되겠네요, 0에서. 요거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마이너스 1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fx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자극한 마이너스 1이고 자극한 1에서 1, 1 마이너스 1, 1 안되고 함수값 안되고 그럼 연속 아닌 걸로 봐야 될 것 같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되고 그러면은 다시 그려줄 필요가 없긴 한데 여기서 한 칸씩 옮겼다고 생각하고 봐보죠. 얘가 마이너스 2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얘 0 되는 거잖아요. 1 되는 0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1축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1에서의 지금 얘 우극한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그냥 좌우함이 0으로 나오니까 무조건 연속이 맞네요. 길이 정답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삼차 함수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의 값을 우가시오. 사실 다 넣어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꼴을 보면은 생각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요 꼴이 보이면은 우리가 x는 k에 대해서 대칭임을 알고 가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는 k 대칭 이거 그냥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x는 k라고 하고 양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어떻게 대칭을 만들어서 풀어줘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을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을지 뭐 이런 거는 미분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렇게 생긴 함수였을 테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래야지 미분이 다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도록 하는 k의 값을 요거라고 하자. 그러면은 우선 개형은 이렇게 잡아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자센 값들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만족시키는 k의 값을 모두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함수가 x는 k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x는 k 부분에서 미분계수가 0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미분한 다음에 k 넣어주면 그게 0이라고 하면 돼요. 3k 제곱에다 마이너스 2k에다가 마이너스 9 했을 때가 0이다. 이걸 만족시키는 k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그냥 3분의 2 그래서 둘이 더하면 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의 접선 L과 M의 기울기가 모두 3K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 우선 개형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거기서 지금 3K 제곱이고 K 이거는 제곱수니까 그냥 양수로 통일을 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아마 개형이 나올 거고 서로 다른 두 점 A, B는 여기와 여기를 뜻하는 거겠죠. y는 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하면 그 값이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는 이 두 개의 상수함수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를 둘러싸인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도형의 넓이가 24래요. 그리고 밑변 곱하기 높이로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우리가 좌표 설정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가져야죠. 미분 먼저 해주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kx 2kx라고 나옵니다. x로 바꿔주면 x-2k이기 때문에 x가 0 또는 2k라고 나오는데, k는 0보다 크다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0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가 2k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얘 접선의 길이가 3k제곱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가 3k제곱 그럼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3k제곱 이렇게 될 거고 3k에 k 아닐까요? 그럼 마이너스 아니 여기다만 마이너스 붙이면 x가 3k 또는 마이너스 k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k이고 여기에 정의역이 3k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에서 지나는 점 그리고 3k에서 지나는 점 이런 것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높이는 안 것 같아요. 높이는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이니까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1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 저 밑에 있는 그 축이 x축이 아니기 때문에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 높이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극값 사이의 그 벌어진 정도, 그러니까 극값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과 2k를 넣었을 때 차를 구해주면 되는데 0 넣었을 때는 지금 f0이 1 나오고 그 다음에 f에 2k 넣었을 때는 3분의 8k 세제곱 마이너스 2k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4k 세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얘가 그죠? 잠깐만. 아까 전에 계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계산을 보면 3분의 8k 세제곱에 마이너스 4k 세제곱이니까 얘 3분의 1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야 되는 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이거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1끼리는 없어져서 이 평행사변의 높이는 3분의 4k 세제곱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간격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있는 접선이 가지고 있는 좌표 같은 것들을 지금 좀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죠 보니까 뭐 여기에 x절편은 아니고 여기 1축이죠 1축에서의 간격을 딱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가 가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우선은 f의 마이너스 k와 f의 3k를 구해서 지나는 점을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k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k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k 세제곱이고 그죠? 플러스 1 얘는 3k 대입한 거니까 9k 세제곱에 마이너스 9k 세제곱 여기 없어지고 얘가 1이야? 잠시만요. 3분의 1 곱하기 27k 세제곱 마이너스 4k 곱하기 9k 제곱이니까 이거 9k 세제곱 마이너스 9k 세제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지난 점이 뭐였냐면 1이었다. 두 개 활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L이고 여기가 M이었죠. 그러면 L의 직선의 방정식 먼저 세워주면은
얘 마이너스 3분의 4잖아요, 일단. 그러면은 x 플러스 일단 기울기를 3k 제곱. 그럼 마이너스 3k 제곱에 x 플러스 k 지나고 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고, m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y는 일단 3k 제곱 던져주고 x 마이너스 3k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1이 되는 그쪽에서의 x축 간격을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1111 없어지고 결국에 3k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k, 얘가 3분의 4k 세제곱이 되는 그 x의 값과 3k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k가 0이 되는 그 x의 값의 간격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k 제곱으로 나눠주면 k만 남고, 양변에 3을 나눠주면 x 플러스 k가 뭐가 나오냐면 9분의 4k가 나온다. k를 빼주시면 x가 마이너스 9분의 5k가 나온다. 그 다음에 양변에 이거 나눠주면 없어지고 x가 여기서는 3k라고 나온다. 그리고 9분의 27, 9분의 27 플러스 5니까 9분의 32 k가 여기에 간격이 된다. 얘 둘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3분의 4k 세제곱 곱하기 9분의 32k 27분의 128k 4제곱이 24가 나오면 된다. 양변에다가 128분의 27을 곱해야 되니까 12, 64, 6, 32, 3, 16, 16분의 81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2의 4제곱분의 3의 4제곱이니까 2분의 3이 나오면 되겠다. k 값으로. 풀마가 있을 수 있는데 k 값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20에다가 2분의 3 곱하니까 30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도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4s의 값을 구해라. 요 그래프, 이거,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려주면 되거든요. 저 지나는 점만 좀 파악하고 갑시다. 0,0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요. 그 다음에 2,0을 지납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0,0하고 4,0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교점을 알아야겠다. 그러면은 3분의 1 x 제곱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제곱하고 플러스 3분의 4 x 하고 x 마이너스 2 그래프의 교점을 알아야겠다. 3분의 1 x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다. 2, 3은 6 마이너스 x는 3. 교점이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1 지나고 3,1 2, 1 그러네. 3,1 지나네요. 0과 3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아까 1축이었으니까 그죠? 1축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이 0부터 1까지는 0 마이너스 직을 해도 마이너스를 붙인 거에서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제곱에 플러스 3분의 4의 x였죠? 거기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붙인 함수는 마이너스 x로 표현이 되고 아니면 x 마이너스 2로 표현이 되고 여기다 플러스 x를 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3분의 7 나오면 되겠네요. dx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제곱에 아까 전에 나왔던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0 마이너스 g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3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봤을 때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1의 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7의 x 제곱에다가 0부터 1까지 돼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6분의 7 일단은 이렇게 냅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6분의 1의 x 제곱 플러스 2x 1, 3 3 먼저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6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3 돼서 2분의 3 플러스 3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2 위에 거 마이너스 9분의 1하고 플러스 6분의 7 얘네 없어지고 얘네 1 되고 그러면 요거랑 4였다가 요거랑 2 되고 그러면 2분의 4에다가 3 더하면 7 되고 거기다가 지금 4 곱하라고 했으니까 14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삼각형 두 개의 합동인 등변사다리 있고 이렇게 늘 오케이 8개의 색을 칠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가운데 먼저 정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8개 중에 2개 골라가지고 가운데에다가 그냥 색칠할게요. 이거 뭐 중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2개 자리 바꾸는 경우일 수도 없고 그냥 2개 고르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8, 7에 56 그리고 28이 일단 정립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칠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수열로 보고 돌리는 거죠. 위에 면에 있는 그 3개를 먼저 칠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6개의 색깔이 남았으니까 그죠? 6개 중에 일단은 3개를 뽑고 그죠? 6개 중에 3개를 뽑고 그 중에서 1개를 세운 다음에 나머지 2팩으로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시 3이면 20이거든요. 20에서 40인 40. 그 다음에 나머지는 3팩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28 곱하기 40 곱하기 3팩을 갖다가 30으로 해결을 하자. 이거 하면 5 나오고 이렇게 하면 8 나오고 8, 14, 28에 16 224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복잡해요. 보기도 싫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이 네모만 따라가 주면 되죠. 그리고 전개식에서 xn의 개수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ENCR에다가 지금 x에 EN-R 해놓고 1은 상관없죠. 여기서 x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EN-R이 n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니까 r이 n이 되면 된다. 그래서 n 대입하면은 여기다만 n 대입하면 되잖아요. ENCN이 나온다. 그래서 ENCN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식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인수분해를 해놨죠. 봤을 때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아무거나 특징 지어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서는 지금 NC형이 없으니까 이거로 기준을 잡으면은 왜냐면 여기 지금 NC면 마이너스 1 가서 0부터 하고 있으면 여기 앞에는 요거에다 1 더한 이 저기 뭐야 NC1이 나올 거거든요. NC1의 제곱 그리고 요거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그러니까 N-1 곱하기 NC1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얘랑 인수분해 해줬을 때는 둘이 더해줘야 되니까 1이 없어져서 N만 남을 거예요. 나머지도 다 보면은 NC2 이거 다음에 NC가 나오겠죠. 그러면 N-2 곱하기 NC2의 전체 제곱이 나올 텐데 여기 2가 있으니까 또 2가 없어지면은 여기 N밖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EN, CN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다. 그게 지금 요 식을 뜻하는 게 얘였잖아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식이 되게 저기 뭐야 간단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팩토리얼 개념을 사용해서 봤을 때는 일단 n은 곱해주고 2팩, 2n팩, 2n팩이 나오고 저거죠? 하나를 빼서 쓰고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그대로 쓰고 하나는 빼서 쓰는 거니까 n-1팩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양면에다가 n팩을 곱해주면은 n팩으로 일단 나눠주면은 여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n팩을 곱해주면은 얘가 하나 없어짐과 동시에 얘가 n-1만 n 플러스 1만 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n팩을 또 곱해주면은 얘는 없어지고 그죠? 얘는 n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2n 10 20 n제곱 플러스 n 딱 양면을 n으로 또 나눠줄 수가 있네요. 얘로 나눠주고 얘 없애주고 요거 1로 만들어주고 그죠? 그러면은 2n 플러스 2 얘가 20 요거고 2n이 18 n이 9 n의 최소값은 9 p를 구라고 할 때 g3은 그냥 n이었으니까 3 나오면 되는 거고 얘는 2nc n이었으니까 그죠? 6시 3이면 20 다 더하면 32 나오면 되겠죠? 1인 사용시간 x는 평균 시간을 n분, 표준 편차를 30분을 따른다고 합니다. x바라고 할 때 9명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10 이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요거랑 요거 만족시키는 거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를 일단 구해라. 일단 3부터 대입을 해볼까요? 라지 g의 3 얘는 p의 x가 m 플러스 90 그러면 x는 그냥 요거를 따르는 거니까 그죠? m 플러스 60을 갖다가 뭐야 90을 갖다가 m을 빼주고 30으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pz가 3 이하일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지 hk를 구해주면 px 바가 m 마이너스 지금 t로 변경을 해서 봐야 되니까 m 마이너스 30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는 x 바를 사용해 줘야 되니까 m 마이너스 30t에서 m을 빼주면 얘네 마이너스 30t를 갖다가 지금 10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t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요거는 z가 마이너스 3t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고 하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t가 1이 나오면 되겠죠. 100 이하의 자연수 전체 집합을 S라고 할 때 그럼 1부터 100까지 쭈루룩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K는 그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속하는데 이거가 정수래요. 따라서 K분의 2가 지금 2의 거듭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건데 2의 1승, 2승, 3승, 4승, 점점점 그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FN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F의 10은 지금 5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로그 2의 K의 10이 지금 5개를 만족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1을 만족시킬 수 있죠. 0이니까 정수 0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러면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10도 될 수 있고 얘가 5가 되면 2, 1 될 수 있으니까 5도 될 수 있고 그죠? 이제는 더 커질 수는 없죠. 더 작아질 수는 없죠. 더 작아질 수 없으니까 더 커지는 방법으로 가면은 2분의 1이 돼가지고 20이 되는 방법이 그 다음에 4분의 1이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40도 있을 수 있고 그죠? 8분의 1이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80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5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오직 한 개밖에 없는 수를 갖다가 지금 고르라고 하래요.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K의 99 같은 경우에는 1과 9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K는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 전체 제곱 1도 안 되죠? 99 얘 하나밖에 안 되죠? 요런 거 하나밖에 안 되는 애들을 갖다가 지금 찾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 거는 2분의 1이 되면 안 되잖아요. 2분의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K분의 24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2분의 1이 되려면 48이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2를 곱해가지고 50을 무조건 넘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를 곱해가지고 100 아래가 돼야 되니까, 그죠? 100을 넘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의 수인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51 같은 거. 요거 2 곱하면 101이니까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안 돼서 여기 나올 수 있는 수가 51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1에서 100까지로 좁혀지는데 거기서 또 뭘 제외해 줘야 되냐면 짝수들을 제외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52 같은 거는 그냥 26 곱하기 2로 해버리면 여기 2 들어오면은 아니지. 여기에 저기 뭐야 26 들어오면은 그냥 2 돼버리니까 그죠? 이런 것들 안 되니까 여기 중에서 홀수만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항이 5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100까지 100이 아니라 99까지 가면 되겠죠. 그러면 2에다가 지금 플러스 49니까 얘가 100이 되는 99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되는 거고 n이 50이 나오니까 2n이 50이 나오니까 25개 나오면 되겠죠.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평면의 점이 오직 하나 존재한대요. 점 A는 곡선 요거 위에 점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떠하게 생긴 로그 함수 위에 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요거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 함수 원래 이렇게 생겼을 테지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고요. 그러면 여기쯤에 있을 거고 여기쯤에 있어요. 한 이쯤에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건데 그죠? 요거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대요. 뭐 이렇게 생겼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요거 근데 이 곡선 요거 위에 있대요. 얘의 역함수가 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얘가 같이 만나고 있대요. 대칭 이동한 점이 점 A 점 그죠? 그리고 여기 점 A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뭐 하나 찍어보죠. A, B. 요거로 이렇게 지금했을 때 여기에 이제 B, A가 있다는 뜻이고 그죠? 얘가 B, A를 지나고 얘의 역함수도 B, A를 지나니까 그거 통해서 연립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역함수 구해주면은 x는 로그 2에 y 플러스 2에다가 k x 마이너스 k는 로그 2에 y 플러스 2 2의 x 마이너스 k 승은 y 플러스 2 y는 2의 x 마이너스 k 승 마이너스 2 얘랑 얘가 둘 다 b, a를 지난다 라고 해주면 2의 2b 플러스 k 그냥 이렇게 합시다. 4의 k승 곱하기 4의 b 플러스 2 얘가 a고 2의 마이너스 k승 2의 b 마이너스 2가 a 둘이 빼줍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오직 하나 지금 존재한다고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2의 B승을 갖다가 T로 치환을 해줄게요. 그리고 0보다 크겠죠? 그러면 4의 K승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곱하기 T가 T 플러스 4가 0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 값은 T가 정해줄 거예요. 그죠? 그게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이는 T에 대한 2차식에서 T가 무조건 하나를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존재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도 되긴 하지만 0,4를 지나는 이 함수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지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중근이 나오는 경우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은 0,4를 지나면서 여기서 뚫고 들어가면서 하나의 글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0,4를 지난다는 보장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0.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다.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면 B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완전 제곱식을 연습을 해가지고 T가 4라고 바로 나옵니다. T는 2의 B승이었으니까 B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A 값은 여기에서 구하면 될 것 같으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1. 요거는 2. 그 다음에 2의 B승 2, 4, 8, 6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2를 빼주시면 4가 정답으로 나온다. 이제 단위원 위에서 두 점 PQ가 1,0에서 출발한대요. 반시계 방향으로 몇 초, 저거의 속력으로 먼 위를 각각 움직이는데 100초가 될 때까지 PQ의 Y좌표가 같아지는 횟수를 갖다가 구하래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Y좌표가 같아지는 지점을 골라라. 시각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2파이를 속력으로 가지는 애는 3분의 2파이 T의 속력을 가지고 그죠? T만큼 이동을 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의 속력을 가지는 애는 이만큼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냥 Y좌표가 같다는 전제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그 중심각의 크기도 3분의 2파이 T로 나올 거거든요. 3분의 4파이 T로 나올 거고.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Y좌표와 같아지는 횟수 몇 번이 나오냐? 그거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중심각을 활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R 세타잖아요. 근데 지금 R이 1이니까 여기의 길이도 3분의 2파이 세타라 T라는 거거든요. 여기를 3분의 4파이 T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위원에서 지금 Y좌표로 나타내는 건 무조건 사인 값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인
3분의 2파이 t하고 사인 3분의 4파이 t가 같아지는 지점을 고르기만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함수로 sin t였겠죠? 그래서 주기를 구해주면 2파이를 갖다가 지금 3분의 2파이로 나누는 거니까 2파이씩 없어지고 주기가 하나는 3. 그 다음에 2파이를 갖다가 3분의 4파이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2로 약분되고 하나는 주기가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주기 6을 가지는 반면 얘는 주기 3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올 거예요. 2분의 3인가? 잠깐만. 근데 이거를 100까지 지금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주기도 그때 잘못 구했네요. 다시 계산해보면 3분의 4파이, 그러니까 2파이를 3분의 4파이로 나눠서 2분의 3파이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의 주기가 3 동안 반복될 경우한 2분의 3파이의 주기를 가진 사인 함수는 2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넓게 잡아놨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가 만나고 여기서 하나가 만나고 총 4개의 점에서 만나요. 4개의 점에서 만나는 게 지금 100까지 반복이 된다고 했으니까 출발한 이후여서 0은 포함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4개의 점이 33개에서 만나서 132개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1만큼 더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2분의 3이니까 1은 여기 언저리에 있단 말이죠. 여기를 또 다 반으로 나눴을 때는 4분의 3. 그러면 1은 여기를 이미 넘었다는 소리니까 이쪽은 하나를 더 추가해줘서 133개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죠. 모든 항의 자연수인 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다음 항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첫째 항이 1이고 여섯 번째 항이 34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2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우선은 이렇게 쫙 나열을 좀 해봅시다. 얘가 34래요. 다음 항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점화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화를 하고 가자면은 다음 항을 더해서 그러니까 첫 항이랑 그 다음 항을 더해서 홀수인 경우에는 그냥 써주고 짝수인 경우에는 2를 나눠준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홀수일 수가 없네요 일단. 얘네 둘이 더해서 홀수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대로 써주기엔 얘가 짝수여야 버리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얘네 둘을 더했을 때 68이 나왔다는 소리고 그 경우의 수로는 여기 짝짝이 오는 경우하고 여기 홀홀이 오는 경우밖에 없네요. 일단 이렇게는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A의 2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나뉘고 있는 거니까 A의 2가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를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A의 2가 짝수인 경우는 2n으로 표현이 될 거고 이때 얘네 둘을 더했을 때 2n 플러스 1 홀수니까 그대로 다음 항에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 둘을 더했을 때도 홀수이기 때문에 4n 플러스 1을 써주고 얘네 둘이 더했을 때는 6n 플러스 2로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3n 플러스 1이 나와야 돼요. 얘네 둘이 더했을 때는 7n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얘네 둘이 더했을 때 홀수인 경우는 없다고 했었잖아요. 무조건 짝수인 경우로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68이다 라고 했을 시에는 7n의 경우의 수로 지금 66이 나오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A의 2는 짝수가 아니다. 홀수로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의 조건을 갖다가 여기 자연수 n이라고 해놨으니까 통일을 시켜서 그냥 자연수로 해봅시다. 얘를 2n-1이라고 했을 때 둘을 더하면 2n 짝수가 나와서 2로 나눠줘서 n을 적어야 돼요. 이때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뉘는데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인 경우로 나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했을 때 3n-1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쓸지 나눠서 적을지 그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로 나눴을 때 얘네 둘을 더하면 얘는 홀수고 얘는 홀수니까 둘이 더하면 짝수가 되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홀수고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면 둘이 더해서 홀수가 됩니까? 홀수 더하고 홀수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2로 나눠서 2분의 3n-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둘이 더했을 때는 짝홀이니까 이번에 홀이 나와서 그대로 해주면 3n-1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n이 홀수라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n이 홀수라고 봐야 되고 여기 짝수라고 봐야 되죠. n이 홀수라고 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1 넣으면은 짝수 나오고 그죠? 3 넣으면은 짝수 나오고 또 5 넣으면 3, 5, 15, 14 짝수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가 홀수면은 얘가 짝수가 나와요 무조건. 그런데 그걸 짝수가 나오는 걸 2로 나눴으니까 얘도 홀짝으로 또 나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아까 전에 경우에서 말했을 때는 A4에서 5가 홀짝 또는 짝홀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는 그거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일단 얘를 좀 옮겨줄게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눴을 때는 지금 홀수하고 홀수를 더하니까 얘네는 그냥 써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2분의 2n이니까 2분의 5n-1로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짝수 홀수면은 얘가 홀수리 아니지? 홀수면은 또 짝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4분의 5n-1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써주고 2분의 5n-1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짝홀로 나뉘고 여기서도 짝홀로 나뉠 건데 그때 이제 홀짝 이거를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n이 짝수라고 쳤을 때 얘를 짝수를 한번 집어넣어보면 어쨌든 얘는 홀수 항이거든요. 지금 3을 곱하고 그죠?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밖에 나오지 않아요. 둘을 더했을 때는 홀수가 나오니까 그냥 써줘야 되는 거고 4n-1이 나오겠다. 얘는 홀수가 여기 있으니까 짝수가 나올 수는 없고 홀수 경우의 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만 좀 따져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도 홀짝이 나올 수가 있고 얘도 홀짝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홀 아니면 짝짝이 경우의 수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되거나 요거 나왔을 때 이거로 가는 거였으니까 이거 되거나 요거 되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2분의 3n-1 더하기 4분의 5n-1 얘가 68이 되거나 그죠? 홀 더했을 때는 짝이니까 그 다음에 2분의 3n-1 더하기 짝짝이니까 2분의 5n-1 얘가 68 되거나 아니면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7n-2가 68이 되거나 요 세 개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4분의 6n이니까 4분의 11n-2 얘가 68이 나와야 되고 11n 2가 68에다가 4로 곱하면 84, 32, 64, 24에다가 272 11n이 274 22 저기 2배 안 했다. 맞다. 여기다가도 2배를 해줘야죠.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11n-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얘가 68이 나오고
11n-3이 272가 나오고 얘가 275가 나오고 요거 11로 나눠주면 2, 22에 55니까 25. n의 값으로 하나가 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써봐야 되니까 이번에는 2분의 8n-2죠? 그러면은 4n-1이에요. 얘가 68이 나와야 되는데 4n이 69가 나온다는 소리고 이거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짝수. 근데 왜 나왔지 이 조건이? 애초에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항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맞네요. 왜냐하면은 n이 홀수라는 전제를 깔고 갔을 때 여기다가 홀수를 대입하면은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짝수 마이너스 1하니까 홀수 2분의 홀수가 뭔 이 자연수로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여기서 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쓰면 안 되는 조건이었고 이것만 고려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의 7n은 지금 70은 n이 10 나오네요. 요거 2n-1에 대입했을 때는 49 나오고 2n-1에 대입했을 때는 얼마 나오니? 20에 마이너스 19 나옵니다. 그래서 49에서 19를 더하니까 18, 68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다.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수열. 뭔지 모르겠지만 쭉 한번 읽으면서 가고 다음은 A1은 1, 그 다음에 라지 A의 1에 라지 A의 3이 지금 16이라고 한다. 라지 A의 N을 구하는 과정이다. A다. 공차가 딘 등차 수열이다. 이런 것만 하나 알고 있는 것만 체크하고 가자고요. 좌표가 요거 오케이. A의 N까지 주어졌으니까 그냥 3과 1을 대입해주면 될 것 같은데 A의 3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A의 3을 구했을 때는 2분의 1 곱하기 A의 4 마이너스 A의 3이고 그럼 얘는 그냥 D네요. 근데 2분의 D네요. 곱하기 2의 A의 4 마이너스 2의 A의 3 A의 1은 이거 똑같이 2분의 D 나올 거고 2의 A의 2 마이너스 2의 A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얘네 둘을 나눴을 때는 얘네가 약분이 되고 근데 그게 16이래요. 다시 말하면 2의 A의 4 마이너스 2의 A의 3 얘가 16 곱하기 2의 A의 2 마이너스 2의 A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D의 값이 뭐이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단 다 일반항으로 좀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2의 A 플러스 3D 2의 A 플러스 2D 2의 A 플러스 D 2의 A 2의 A승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약분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음, 2의 2D승으로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2의 D승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도 2의 D승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약분 2의 2D승이 16 나온다. D의 값은 2가 나오면 되겠다. D의 값이 2가 나오면 되니까 A의 N은 일단은 A 플러스 2 저건데 A 플러스 N-1의 D인데 첫 장이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DN 2n 첫 장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AN은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라고 한다. AN은 그냥 위에 나와 있는 거 쓰면 될 것 같고 가는 2고 일단은
얘는 2고 FN은 얘고 GN은 얘고 FA에 지금 2대입하래요. FA 2대입해 2대입하래요. 3분의 G에다가 4대입하면은 여기다가 4대입하라는 소리니까 2분의 D면은 D가 2니까 어차피 1 돼서 없어지거든요. 이거 4대입하라는 소리는 2의 5 A의 5 마이너스 2의 A의 4 이거 하라는 뜻이니까 A의 5를 구하면 되는 거죠. 5를 구하면은 2의 9 그죠? 512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7 128 384를 128 더하기 2니까 130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냥 수열 따라가서 푸는 문제였다. 왜냐면 저기 일반항을 다 주어줬기 때문에 굳이 이해하고 갈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다. 그겁니다. 최고차원 계수 1이고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모든 3차함수 fx에 대해서 f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의심스러워야 돼요. 왜냐면 x의 값이 0으로 수렴하는데 이거의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는 위의 값도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고 f의 0의 값이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차원 계수 1이라고 하고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에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해줄 수 있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만족한다고 하는데 이 함수를 여기다가 넣을 수는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절대값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절대값은 우리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x로 묶어줄 겁니다. x제곱 플러스 ax에 플러스 b로 맞들 거고 여기에 절대값 따로 붙이고 여기에 절대값 따로 붙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주면 또 마찬가지로 절대값 해가지고 자극한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올 거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하고 같아지는 그게 올 거거든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지금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저게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 아니지. 자극한으로 보냈을 때는 음수니까 요거 없어져서 그리고 0까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가 나올 거고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는 요거 없어지면서 얘는 약분이 되는 거고 얘는 0 넣어서 없어지는 거고 플러스 b가 나오고 b가 0이라고 나오네요. b가 0이라고 나온다. 얘가 없어져야 돼. 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 이제 나를 활용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요거다. 우선은 연별 x를 한번 곱해 봅시다.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에 플러스 x가 요거래요. 양변에 넘겨주면은 요렇게 되네요. x제곱으로 바꾸고 x제곱 플러스 ax에 플러스 4로 바꿔놔요. 이 함수는 어차피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거든요. 이 함수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고 a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만 만족하면 되고 그때 f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a가 큰 수가 되는 게 좋죠? 4가 되는 편이 좋네요. 그러면은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에 플러스 1이니까 5를 대입하면 125 플러스 5, 25, 25에 100 플러스 1, 225, 226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되게 식이 복잡하게 생겼는데 딱 봐도 fx를 지금 t로 치환해주라는 소리 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t에 플러스 x제곱 얘가 0이다.
보시면은 t 제곱으로 묶었을 때 t-1이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었을 때 t-1이 하나 나오는 걸 봐서 t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t-1로 곱해주고 얘가 0. 따라서 t가 x 또는 t가 마이너스 x가 나오거나 t가 1이 나오거나 요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t는 곧 fx라고 했으니까 얘네를 다 지워주고 fx로 바꿔줘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fx라는 함수는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를 그래프의 세 개에다 동시에다 그려보겠습니다. fx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정보들만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 아씨, y는 1.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함수를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내려오느냐 여기서부터 가느냐가 문제인 건데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되고 여기서 1로 쭉 가냐 여기로 내려가냐 둘 중에 하나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쭉 갈 경우 이렇게 가면 최대값이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갈 경우 최소값 때문에 조건이 안 되죠. 0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0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더 내려가자니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찍었으면 무조건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쭉 가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fx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면 그냥 1로 나올 거고 f에 0 대입하면 0으로 나올 거고 2분의 1 대입했을 때는 여기에 2분의 1 그대로 나올 거니까 받았을 때는 2분의 3 10을 곱하면은 5, 3, 15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x는 t가 두 함수에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우선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 하나 있고 그죠? 어떻게 직선 하나 있고 그죠? x는 t라고 생긴 함수가 하나 있고 그죠? 뭐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x는 t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 할 때 요 두 사이의 거리를 f의 t라고 하자. 그런데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지금 h 차이가 나네. f 프라임 t인데 우극한으로 오는 거고 f 프라임 t인데 자극한으로 오는 거고 요거 두 개를 곱했을 때가 0보다 작거나가 돼야 된대요. 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의 값은 미분계수를 곱했을 때 둘이 0이 되거나 그거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면 일단 그 부분에서 미분이 불가한 경우가 있고 그냥 0인 경우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거나 미분이 불가한 지점을 찾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 t에 대해서 지금 ft에 대해서 식을 써야 되니까 두 개에다가 t 대입한 다음에 그냥 연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에 플러스 8t에다가 마이너스 32 이렇게 하면 되죠. 요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거기서 미분 계수가 0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은 청점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한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본래의 그래프 형태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4참수가 위에 있는지 직선이 위에 있는지 겹쳐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썼을 때는 ft, 다시 말해서 ft를 썼을 때를 절대값을 무조건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냥 절대값으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럼 미분을 해야겠죠? 음... 이 소리 안 돼. t가 1밖에 안 나오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거를 생각을 안 해서는.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t-1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2t-2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판별식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방금 0보다 크게 나오거든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또 근의 공식을 써야겠네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 12, 2루트 3. 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구나. 1 아니면. 그러면은 이 함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근이 3개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도함수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다는 소리고, x축이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1 대입하면 무조건 음수 나오겠죠. 1 대입해도 음수가 나온다. 그럼 1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니까 x축이 안정적이게 여기를 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를 올려봤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나오는 지점 일단 얘네만 정립해도 일단 3이 하나 나오고 여기랑 여기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저거 0을 만족시키는 거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또 인수분해 해줘야겠네요. 얘가 0이 되는 그 지점 구하면 되는 거죠. 뭘 대입하면은 4 대입하면은 4의 4제곱끼리 없어지고 4, 8에 32에서 없어지는. 그럼 t-4 곱하기 t의 세제곱 플러스 뭐 t제곱에 플러스 뭐 t에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뭐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이 얘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t 제곱에 없는 거가 없어져 얘도 없어져야 되네. 그래서 t-4 곱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8 얘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t가 4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될 거 아니죠. 2가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가 2지점이라는 거고 여기가 4지점이라는 거죠. 여기 플러스를 까먹었네요. 보니까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여야죠. 그럼 하나는 글이 마이너스 2겠네요. 마이너스 2와 4. 얘네 둘이 더했을 땐 2니까 아까 전에 3 정립된 거에서 2 더해주면 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차항 계수가 1이니 2차함수 fx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는 1보다 큰 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4의 값이 지금 극소값으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올렸을 때로 또 다르다. 일단은 fx를 갖다가 gx에서는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정적분한 다음에 적분상수만 안 붙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fx라고 치면은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3분의 1 x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a의 x제곱에 플러스 bx라고 생긴 형태인데 얘가 지금 일단 0,0을 무조건적으로 지나고 있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거나 할 텐데 G4에서 지금 최대값 이제 극소값을 가지면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또 다르대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를 4라고 친다면 3이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올렸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아마. 음... 정확한 걸 우리가 X축의 위치를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G4와 G3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쯤은 알고 있잖아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늘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의 축은 무조건 G4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G의 3축이 극소값이 되기 위해선 G3은 여기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올라오면은 극소값이 여기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4로 4로 정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밖에는 특정해 줄 수가 없겠네요. 일단 여기서 자체는 근데 x는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를 갖다가 1로 해줘야 될 거예요. 아니면 이 뒤로 왔을 때가 다 저게 될 수 있으니까 다 극소값이 될 가능성이 있어 버리니까 1에서 딱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알파라고 정하면은 우리가 특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f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fx를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fx가 x-4 곱하기 x- 뭐 베타를 갖는다고 한번 해보죠. 얘를 적분한 다음에 3을 넣으면 0을 만족시킨다고 해가지고 쟤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베타를 일단 얘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알파 그리고 부정적분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까지 있는데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봤을 때 x에 0 대입하면은 g0이 0이란 거 알 수 있으니까 굳이 적분상수를 적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이제 0이 나온다는 걸로 베타를 구하면 되는데 3을 대입해주면은 27, 9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4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플러스 4베타 얘가 지금 0이 나온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분의 9 베타 플러스 2분의 2, 4, 8 베타 얘가 0이다. 2분의 베타는 마이너스 9다. 베타는 마이너스 18이다. 여기 플러스 18로 바뀌겠네요. 9를 대입하면 5 곱하기 27 13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계산 실수가 있어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거 4베타라고만 적었는데 4베타 x까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계산할 때 여기까지만 일단 계산한 거는 맞고 그죠? 여기까지는 계산한 게 맞는데 여기서는 3도 대입해주니까 12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에 24니까 24에서 9를 빼주시면은 15 분의 15 베타 요거 없어지고
얘가 9가 나오면 되고 옆면에 15분의 1 곱해주면 요거 3을 6. 베타의 값이 5분의 6이라고 나오거든요. 구를 대입하면은 하나는 5 곱하기 하나는 저기 뭐야 9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5, 9, 45죠? 39니까 5분의 39 둘이 곱해 39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네. 1, 2, 3, 4 중에서 중복 하락해서 4개 선택하는데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나열할 숫자 1은 한 번 나오고 한 번 이상 나오고 이웃한 두 수의 차는 2 이하이다. 두 수의 차가 2 이하이다 가 나올 수 있는 거. 2 초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하고 4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1, 4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일단 해줘야 돼요. 숫자 1이 일단 한 번 이상 나온다? 라는 노수도 있네요. 저는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또 뽑을 수 있고 그것도 일렬로 나열한대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싶냐면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 그렇게 나눠주는 게 1을 기준으로 잡기에는 좀 애매하죠? 1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4번. 근데 그때마다 또 4의 그거는 달라지니까 차라리 4를 기준으로 잡는 게 나아 보여요. 그래서 4가 없는 경우하고 4가 하나, 4가 2개. 4가 2개 나오잖아요. 네 자리 중에서 하나 뽑는다고 했으니까 4가 3개 나오면은 무조건 1과 하나 겹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건 안 되고 그럼 4를 2개까지밖에 못 뽑는다는 소리가 돼요. 이때는 그냥 이 4를 안 뽑는 경우에서 4를 전체 경우에서 4를 안 뽑는 경우를 그냥 빼주면 되는 거니까 4444 이거 64에서 지금 3333 아니지 4444면 얼마죠? 아니 4444도 아니죠 애초에. 잠깐만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잠시만요. 4를 안 뽑는 경우니까 저 여기서 1조건까지 고려를 해야죠. 1조건을 고려하면 한 번 이상은 지금 나와야 한다고 했으니까 4를 안 뽑는 경우 중에서 4를 안 뽑는 전체 경우의 중에서 1을 안 뽑는 경우까지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를 안 뽑는 전체 경우의 수는 3333 그러니까 81이고 거기에서 저기 뭐야 2, 16을 빼주시면 여기서 65가 일단은 첫 번째 경우 수로 나옵니다. 4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요렇게 해서 나뉠 거예요. 그러니까 4가 일단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세 자리 남죠? 그러니까 4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세 자리가 남는데 거기에 1이 한 번 들어가냐 두 번 들어가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1이 한 번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여기 아니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4, 1을 근데 같이 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자리 정한 다음에 4, 1이 올 수 있고 4, 1이 올 수 있고 4, 1이 올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은 이제 세 가지인데 4랑 1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해주고 나머지에는 4랑 1이 여기 왔다고 치면은 2, 3 중에 하나, 2, 3 중에 하나가 와야 되니까 4개를 또 추가해줘요. 2, 4, 8에 8, 3, 24개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이 2개 들어가는 경우였죠 아마?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으로 했을 때 4, 1, 1이 나올 수 있고 1, 1, 4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고 이땐 자리 바꿔서도 안 돼요. 나머지 여기 두 가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 그 다음에 4가 두 개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아마? 1, 2, 3, 4 했을 때 4, 4,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4, 4가 있을 거고 여기 방법 두 가지에 두 가지 네 가지 이 8가지 이거 32가지 32가지에 65가지 더해주면은 7 97가지? 네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97
그림과 같이 12개의 전구와 전광판으로 이루어진 신호기가 있는데 M열의 전구가 N기 켜져 있는 경우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예를 들어서 1열에 1개, 1열에서 1개, M열 그러면은 4의 1-1열에서 1개, 1이네요. 1. 개, 그리고 3열에서 2개, 그럼 4에 3-1개에서 2, 16, 32 둘이 더해주면 33개. 그래서 33이 나타난다. 전광판의 짝수가 나타날 확률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고정되어 있는 수는 열이에요. 열. 1열, 2열, 3열, 4열.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되기로 n 곱하기 지금 무조건 1로 계산이 되는 거고, n 곱하기 4로, n 곱하기 16으로, n 곱하기 64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들은 다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짝수가 나오는 걸 구하라고 하는데, 짝수가 나오려면은 2개 켜지거나 뭐 이런 거 나와야 되고. 근데 이거는 홀짝 해가지고 홀수 나오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12개 중에 지금 2개 고르는 거니까 6 곱하기 11이거든요. 여기 9개 중에 1개 고르면은 9가 경우의 수로 나올 거고, 홀수 나오기 위해서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은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를 계산했을 때가 2고, 그럼 22분의 9가 나올 거니까 해당 경우의 수는 22분의 13이 나와서 둘이 더하면 3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불량품의 개수 이항분법 따르고 평균이 M이고 분산이 25분의 48? 아니야. 그냥 이때는 시행 횟수하고 확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NP가 지금 M이라고 하는 거 같고, MP 곱하기 1-P 25분의 48인 것 같아요. 한 상자를 판매하기 전에 불량품 1,50개의 제품 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검사하지 않고 상자를 판매할 경우에는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또 든다. 이거는 이 다음 내용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분석을 마치고 가보자면, 25를 서로 곱해서 나오는 게 지금 5분의 몇 이거밖에 없거든요. 평균이 M이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50개의 제품을 검사하는데 라고 했으니까 50개씩 검사한다고 하고, 그죠? 시행 횟수가 50개인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양변을 갖다가 지금 50분의 1로 나누자 이거죠? 25. 요거 24니까 25분의 24 곱하기 25분의 1이면은 확률이 25분의 24 아니면 25분의 1일 수밖에 없는데, m이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25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항 분포 50, 25분의 1을 따르는 수밖에 없고 m이 2라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검사는 총 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검사를 만약에 안 하고 한 상자를 판매할 경우에는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A1 발생한대요. 한 상자의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비용이라고 하면은 6만 원이죠, 6만 원. 요거와 애프터 서비스로 인해 필요한 비용의 기대값이 같다고 할 때, 그러면은 필요한 비용의 기대값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게 곧 6만 원이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하고 A 값을 그냥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상자를 판매할 경우에 나오는 불량품의 액수를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A가 곧 평균이 되겠네요. 그 불량품이 나오는 그 개수를 갖다가 지금 평균의 M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따르는 A1의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냥 2가 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나오는 평균의 수가 2니까 A랑 2를 곱한 2A가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6만 원이랑 같대요. A가 3만 원이 나오는 거고 30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12개의 공 들어있는데 각각에는 이렇게 들어있다. 시행을 4번 반복하여 확인한 4개의 수의 합을 갖다가 확인하면서 x라고 하면은 우리가 변수를 변형해줘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x는 내 4. 그러니까 4를 합이 4일 확률이 지금 81분의 1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111을 뽑는 경우의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공의 개수를 12개의 지금 공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 확률 변수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x1을 뽑고 x2를 뽑고 x3를 뽑고 x4를 뽑아가지고 합을 구할 거잖아요. x라는 합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지금 x라고 정해주면 안 되겠네. 확률 변수를 갖다가 y라고 한번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y라고 정해줬을 때는 y 1을 해가지고 x가 나올 건데 이러면은 새로운 이 확률 변수 테마를 y로 정해놓고 우리가 이 공이 나오는 그냥 그 경우의 수를 갖다가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맥시멈, 합의 맥시멈이라고 하면은 4444에서 111 거기까지의 수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 1을 뽑는 경우의 수가 지금 얘가 3분의 1의 4승이니까 얘가 무조건 3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죠? 요거를 확률이라고 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다 구해줘야 되는 건데 16 곱하기 16이 나오고 이거는 또 4444 확률이잖아요.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16분의 1 해주시면은 얘는 지금 3 곱하기 2의 4승분의 1 요거니까 얘 6분의 1 나오겠네. 6분의 1. 그 다음에 요거의 평균이 지금 또 9라고 나와 있고 요거의 평균이 지금 9라고 나와 있는 거는 y로 쳤을 때는 저거죠? 쟤네들을 지금 다 더해가지고 그 평균의 그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것이 y바가 되는 거고 이게 4분의 x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x는 4y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x의 평균이라고 치는 거면은 4y바의 평균이랑 같은 거니까 4 곱하기 y바의 평균 얘가 9가 나오는 거고 얘는 어차피 모평균이랑 같으니까 얘가 4분의 9가 나온다 라고 해서 얘네들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 확률을 갖다가 A, 얘를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6분의 2니까 6분의 3, 2분의 1이네요. 얘가 1이 나오는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일단 2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고 번외로 평균을 했을 때 4분의 9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플러스 2A 플러스 3B를 했을 때가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3분의 2죠. 얘네 둘이 또 더하면은 얘가 4분의 9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2A 플러스 3B는 4분의 5가 나오면 되는 거고 A 플러스 B 어떻게 2분의 3이니까 3A 플러스 3B는 2분의 3 4분의 6 나오면 되는 거고 둘이 뺐을 때는 A가 4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고 B가 몇이 나오면 되냐면 4분의 1 A 플러스 B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4분의 1이면 이거 4분의 2 4분의 1 둘 다 4분의 1이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게 x에 대한 분산이잖아요. 그러면은 4y 바에 대한 분산을 찾으라는 거고 얘가 말하는 거는 16 곱하기 y 바에 대한 분산이고 그죠? 이거는 16 곱하기 4분의 얘를 나타내는 거니까
4 곱하기 요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평평제 돌리라는 소리예요. 재평평제. 이거는 그 재평평제를 해야 되는데 단순 계산이거든요. 이 수가 다 나와 있어서. 그래서 2번만 빠르게 스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분산 구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16분의 19가 나오거든요. 이거 4로 약분이 돼가지고 둘이 더해서 23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가나다의 물리량 나타나는 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같네요. 그리고 광도계급이 V인 거 보니까 얘는 주계열성에 속하는 것 같고, 그러면 주계열성 라인 그렸을 때 여기를 G2, 여기를 갖다가 5등급이라고 쳤을 때 얘는 태양보다 반지름이 더 큰 애니까 요거보다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1보다 작은 편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중심액에서 CNO분의 PP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가가 태양보다 작다. 가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 중에서도 질량이 큰 편에 속하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C에도 반응이 더 크기 때문에 가의 요 수치는 작을 겁니다. 나의 수치는 클 거고 가가 태양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광도는 가나다 중 다가 가장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은 가와 나가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이 비교를 하면요, 표면온도는 가가 더 높기 때문에 광도는 가가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가는 일단 비교 선상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를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표면 온도가 1.2배 차이가 나고 반지름이 1.2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1.2배로 들어갈 때는 얘는 4제곱해서 들어가고 얘는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반지름이 얘가 더 작아가지고 광도가 더 작을까, 표면 온도가 낮아가지고 더 작을까 중에 얘가 더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일한 시선 방향에 놓여있는 외부나 ABC를 관측한 거라는데, 은하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고 허블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고, 후퇴 속도를 알면 광속을 통해 가지고 적색 편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12 곱하기 70을 해주면 840이 나오죠. 이게 후퇴 속도일 거예요. 후퇴 속도 840, 그럼 맞는 거고, A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적색 편이량을 n이라고 정했을 때 n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이 지금 840이라고 나오거든요. 공 하나씩 없애주면서 얘 4승으로 만들고 양배를 3으로 나눠주면은 28이 나오거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일 텐데 소수점 맞춰가지고 같은 형태로 적어주려고 하면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와요. 편이량이. 편이량이 2배 차이 나니까 거리도 2배 차이 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편이량이 더 많이 됐다는 건 거리가 더 멀다는 뜻이니까 얘가 24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거리가 2배 차이가 난다는 거면은 얘가 4분의 1배 더 어둡다는 뜻이니까 1 곱하기 4분의 1에서 기억의 수치를 4분의 1이 오는 게 맞아요.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면 4분의 1이 나오니까 머니까 더 어둡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고,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이량을 물어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둘 중에 하나의 수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니까 얘를 알아야겠죠, 거리를. 보니까 밝기가 지금 16배 차이가 나요. 왜 그런 거냐면 거리가 4분의 1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거리를 4분의 1배 하면 3이 나오고, 얘를 통해서 후퇴 속도를 구해주면은 210이죠, 210. 그런데 지금 물어본 건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이라는 거 물어봤으니까 B와 C 사이에 있는 후퇴 속도 구해가지고 이제 편이랑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따로 편이라고 구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거 같이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거리를 24에서 3을 빼주면 21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허블상수 70 곱하고 이 B와 C 사이의 적색 편이량을 n이라고 했을 때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이 얘를 만족한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n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얘가 지금 21 곱하기 70 요대로 나와 있었고, 양변을 갖다가 3 해서 이거 7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 하나 없어지고 얘를 4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돼요. 얘 49가 나오거든요. 4.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나오니까 요거보다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해설해야 되는 목록이 18, 19, 20만 하면 되죠. 이제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T1과 T2 시기의 팽창 속도를 지금 나타낸 건데, 보물 안물 그거 여기서는 누가 과거고 누가 현재, 아니 그 누가 이른 시기인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얘에서 여기를 증가했고 여기는 감소 감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얘가 암흑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가봤을 때는 여기가 감소, 증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상한 우주 모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암흑 에너지라는 거고, 여기가 암흑 물질이라는 거고, 여기가 보통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비교적 미래겠죠. 그래서 T1이 T2보다 과거의 시기에다가 맞는 거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는 암흑 에너지이기 때문에 A가 맞고, 우주의 팽창 속도는 T1이 T2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암흑 에너지가 작아서 팽창 속도가 더 작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얘는 급팽창하던 시기예요. 왜냐면 현재의 팽창 속도보다도 지금 얘가 빨랐으니까 급팽창을 한번 했다가 뭐 감속 팽창을 한번 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고, 현재의 속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T2 시기는 과거에 속하니까 1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보다 작다, 얘가 작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어 디귿이 틀렸고 3번이 정답으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인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원궤도로 공전할 때 식현상을 일으키는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지금 보니까 식현상으로 인해서 밝기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데가 여기 4T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항성이라고 치고 요거를 갖다가 행성이라고 쳤을 때, 행성이 지금 식현상을 발현하기 딱 그 이전의 단계를 앞부분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가 4T가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 가렸을 때가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가 5T가 돼요.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가 식현상의 마지노선이 되냐면 여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15T, 마지막으로 가렸을 때 여기가 15T가 되거든요. 일단은 TT 간격을 통해서 행성의 반지름은 T인 걸 알 수 있고, 그럼 항성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야죠. 끝 부분이 15고 첫 부분의 시작이 4T로 시작하니까 11T예요. 그러니까 0.99라는 거는 원래 이 밝기는 면적의 비례를 하니까, 만약에 이 항성의 면적을 10T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반지름을 10T라고 착각을 하고 얘를 T라고 착각을 한다면 면적이 지금 저기 100대 1이 차이가 나니까 99%만 발현이 돼가지고 0.99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틀렸다는 거죠. 11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항성이 더 크다는 거니까 밝기의 변화율이 요거보다는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수치가 0.99보다는 더 클 거예요.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1T가 10T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거는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이게 그 항성과 행성의 공정 궤도면을 본 거고, 이제는 위에서 볼 겁니다. 우리가 이거 공질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T 10T일 때는 딱 여기 가운데거든요. 이 가운데가 나타내고 있는 거를 당연히 정 가운데서 행성이 가리고 있을 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행성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때 항성은 여기 있을 거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10T라고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4T가 가리기 딱 그 직전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공전 방향은 아무래도 이쪽에서 올 거니까, 얘가 여기쯤에 있고 얘가 여기쯤에서 딱 가리기 직전인데, 여기를 4T라고 치면은, 여기 부분을 4T라고 치면은 여기 언저리에서 1T가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왼쪽 언저리에서.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6t가 지났는데 6t 지날 때 한 이 정도 왔는데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3t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조금 더 가고 말겠죠. 한 이 정도? 이 정도? 여기서 1t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일단 시선 속도는 10t에서는 0이고 1t에서는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얘가 일로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멀어지고 있는 거여서 마이너스는 아니어서 큰 게 맞습니다. 기준 파장이 같은 중심별 흡수선에 대해서 1t의 관측 파장은 19t. 1t와 19t가 10t 기준으로 얼마 차이가 나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 9만큼 가면 되고 여기서 9만큼 가면 돼서 여기에 벌어진 간격 그대로 여기에 19t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색편이 여기서는 적색편이가 나와서 1t의 관측 파장이 짧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으로 나오면 돼요. 방사성 원소 X와 Y의 처음 항량분의 자원소 함량을 나타낸 건데 밑에는 지금 적용을 하고 봐야 되고 일단 요 자료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X를 보니까 요 시기를 갖다가 T라고 한번 설정을 했을 때 처음 항량분의 자원소 함량이 지금 0.5라는 거는 50대 50 그러니까 100분의 50이라는 거잖아요. 자원소 함량이. 그러면 모원소도 50이라는 거니까 확실한 거는 X의 반감기는 T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 보니까 얘는 자원소의 함량이 지금 100분의 25잖아요. 그럼 모원소가 지금 75개 있다는 거거든요. 반감기를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 반감기를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100에서 75까지 변하는데 T시기가 걸렸잖아요. 그럼 T시기가 걸릴 때 또 25가 줄어들어서 50이 되느냐? 그래서 얘가 Y의 반감기가 2T가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비율로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25%가 줄어들었으면은 여기서는 75에 대한 25%가 줄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100에 대한 25보다는 75에 대한 25가 훨씬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61이라던가 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t가 지났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50이 되기 위해서는 2t 말고 조금 더 지나야 되니까 2t 이상이라고 반감기를 정해두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놨고 이제는 이제 이 화성암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는 처음량의 각각 50%와 12.5%니까 여기 한 번 지났고 세 번 지났거든요. 근데 절대 연력이 P가 Q의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부등식을 좀 써줄게요. 그리고 P에 X가 있는 경우, P에 Y가 있는 경우를 각각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P에 X가 있는 경우에는 한 번 지났으니까 T가 뭐보다 크다? 요거 세 번 지났죠? 그러면 6T 이상이죠. 6T 이상. 그러면 여기서 4T 이상이 나와버려요. 부등식이 안 맞죠? P에 포함된 건 Y라는 뜻인데 Y를 한번 넣어보면 2T 이상은 뭐보다 크냐? 요거 세 번 지났으니까 3T죠. 3T 여기다가 대입하면 3, 3 없어지면서 2T 되죠. 2t 이상이 2t보다 크다. 이거 말이 되는 거니까 P가 포함하고 있는 그 원소는 Y였던 거예요. X가 아니라. 그래서 반감기는 Y가 X의 2배보다 길다. 맞는 말이고 X를 포함하지 않고 Y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라고 하면은 지금 X의 반감기가 1이 지났어요. 현재라고 하면은 지금 저거죠. P를 기준으로도 한 번이 지났을 때고 Q를 기준으로 세 번이 지났을 때죠. 엄한 암속에 존재하는 X의 반감기가 1이 지났다는 거는 지금 T 시기가 지났다는 거거든요. T 시기. T 시기가 지났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X의 반감기고, 그죠? 우선은 지금 Y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P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가야 돼요. P의 현재 함량은 지금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지금 자원소 함량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무원소를 기준으로 방금 말을 한 거고 이렇게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50대 50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P의 근황이거든요. Y를 포함하고 있는 P의 근황. 여기서 지금 T가 저 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반감기가 2분의 1 감기라는 거거든요. 2분의 1 감기. 근데 X를 기준으로 2분의 1 감기가 Y를 기준으로 몇 분의 몇 감기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무원소가 지금 100에서 75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거는 4분의 3 줄어든 거니까 T 시기는 곧 Y에 대해서는 4분의 3 감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4분의 3 감기를 지금 지났다고 하니까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주면 12.5에다가 3 곱하면은
37.5가 나오거든요. 무원소가 4번의 삼각기를 겪었다는 거니까 37.5가 남는 거고, 남는 12.5는 여기로 들어가서 62.5가 자원소의 값으로 나왔겠죠. 그러면은 Y의 처음 함량은 지금 100이었고, 지금 Y의 자원소 함량은 62.5니까 0.625가 나오는 게 맞겠죠.